먼저 시작에 앞서서 무한항공기 참사로 돌아가신 피해자분들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다사다난했던 2024년이 지나고 새 정책 지원들이 쏟아지는 2025년도 상반기가 찾아왔습니다. 상반기에 제일 많은 예산들이 집행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죠? 작년부터 준비를 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렇게 못하신 분들이라면 지금이라도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모르신다면 본인에게 적합한 지원을 못 받으시고 또 지나가게 되십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분들에게 유용한 정책자금 내용을 정리했으니까 이 영상을 보신다면 본인에게 맞는 자금이 뭐가 있는지 적어 놓으신다면 다음에 신청하실 때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진흥공단은요, 일단 접수 시기는 대리대출과 직접대출로 나뉘는데요. 대리대출은 1월 2일인 목요일부터 시작이고요. 직접대출은 1월 6일인 월요일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대리대출이 뭐고 직접대출이 뭔지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면요. 대리대출은 이 신청 접수, 그리고 보증서 발급, 대출 심사 실행, 이 세 가지가 나뉩니다. 그래서 소진공에다가 접수는 하지만 이 보증서 발급에 대한 평가 자체는 재단이나 기금에서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거에 대한 실행은 금융기관, 은행에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접 대출은요, 요 소진공, 이 자체 내에서 접수, 발급, 실행까지 소진공에서 다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님들이 가끔 오해하시는 게 이 소진공에서 대리대출을 신청하시면은 이제 확인서를 받아요. 그게 이제 대출 승인인지 알고 계시는데 그거는 단순한 그냥 확인서일 뿐이고 이 실행까지 가려면은 재단이나 기금을 통해서 평가를 받고 그다음에 금융기관에다가 보증서가 들어가서 그 후에 이제 실행을 할 수 있다라고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경영 안정자금인데요. 요거는 대리대출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대상은 소상공인 누구나 가능하시고요. 업력이 무관합니다. 그래서 한도는 연간 7천만 원, 그리고 기간은 5년 이내, 금리는 이 기준금리 플러스에서 0.6% 더한 이제 변동금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간단하게 요약한 것 중에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게 신청 대상인데요. 한도나 기간, 금리도 중요하지만 내가 거기에 해당하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신청 대상에 대해서 좀 포커스 맞춰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특별 경영 안정 자금인데요. 요거는 대리 대출과 직접 대출이 섞여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총 6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청년 고용, 장애인 기업, 긴급 경영, 신용 취합 소상공인, 제도전, 대환대출. 그래서 대환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별도로 공지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고용 연계 자금인데요. 요거는 대리대출에 해당이 돼요. 가장 많이 신청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신청 대상은 요 2가지 중에 하나 해당돼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업력이 3년 미만의 청년인 대표 만 39세 이하인 소상공인만 가능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상시 근로자 중에 과반수 이상이 청년 근로자이거나 아니면은 최근 1년 이내에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한 소상공인. 참 쉽죠? 그래서 굉장히 빨리 소진됩니다. 그래서 대출 한도는 이제 연간 7천만 원, 대출 기간은 5년 이내에, 대출 금리는 이제 기준금리로 적용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인데요. 요거는 총 2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재해는 집중호우, 태풍, 폭설,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고 이 지자체에서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출 금리는 5년 이내고 한도는 1억 원, 금리는 고정금리의 연 2%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일시적 경영 애로인데요. 지역 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또는 감염병 등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어서 긴급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대출 기간은 5년 이내에, 한도는 7천만 원, 금리는 기준금리. 자, 근데 여기서 봐야 될 게 이 매출 감소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8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확인이 예외인 경우도 있어요. 총 6가지. 요 6가지 중에 우리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요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장애인 기업 지원 자금인데요. 요거 신청 대상은 딱 보시는 것처럼 이제 장애인 복지 카드 아니면은 국가 유공자 카드 갖고 계신 분 또는 장애인 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 그래서 대출 기간은 7년, 한도는 1억, 그리고 금리는
연 2%의 고정금리를 갖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신용취약 소상공인 자금인데요. 요거는 소상공인 지식배움터에서 이 신용관리 교육을 사전 이수한 중저신용자, 여기서 나이스 839점 이하인 사람만 해당됩니다. 자, 그러면 이 나이스 평가를 언제 기준으로 잡냐? 대출 신청 시점에 조회한 나이스 평가 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대출 기간은 5년 이내에, 한도는 3천만 원, 금리는 이 기준금리 플러스 1.6%, 그래서 변동금리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제도전 특별자금인데요. 요거는 신청 대상이 희망형과 일반형으로 나눠져 있어요. 희망형은 최근 1년 이내에 소상공인 희망 리턴 패키지 사업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 또는 24년도 이커머스 미정산 피해 관련 특별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 이렇게 해당한다. 그리고 요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재창업 준비 단계와 재창업 초기 단계, 그리고 채무 조정 이렇게 있는데요. 재창업 준비 단계는 최근 1년 이내에 소상공인 희망 리턴 패키지 사업의 재창업 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에 해당한다. 그리고 재창업 초기 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충족돼야 된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은 업력이 7년 미만이고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우리가 현재 재창업 기업의 대표가 폐업 기업의 대표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폐업 기업의 업종이 융자 지원 대상 업종이어야 돼요. 그리고 매출이 하나도 없으면 안 된다. 그리고 3개월 이상 휴업 후 영업 재개, 업종 전환 또는 매출 감소로 인해서 사업장을 이전한 소상공인 이렇게 해당하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채무 조정 같은 경우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하냐? 그래서 성실 상환을 했냐 안 했냐? 요거를 가장 중점적으로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출 기간은 5년 이내고 한도는 이제 각각 1억 원, 7천만 원, 그리고 금리는 기준금리 0.6% 그리고 1.6% 더한 이제 변동금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성장 기반 자금인데요. 혁신 성장 촉진, 그리고 소상공인 특화 자금, 민간 투자 연계형 매칭 융자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가장 유명한 혁신성장 촉진자금, 요거를 좀 중점적으로 많이 보셔야 돼요. 요거는 신청 대상이 혁신형과 일반형으로 나눠져 있어요. 혁신형은 수출소상공인, 그리고 2년 연속 매출 10% 이상 오른 업체, 그리고 스마트 공장을 도입한 업체, 그리고 강한 소상공인,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받은 업체, 소공인 졸업 후보 기업, 일반형. 요건 이제 스마트 기술 같은 경우는 엄청난 기술을 요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이런 전자상거래 그리고 뭐 음식점 같은 경우는 키오스크 쓰잖아요. 그것만 있어도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백년 소공인 그리고 사회적 경제기업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수료 요 업체들만 가능하다. 그래서 대출 한도는 이제 연간 2억 원 그리고 일반형은 연간 1억 원 시설은 각각 10억 5억 그리고 대출 기간은 5년 8년 그리고 금리는 기준금리의 0.4% 더한 변동금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소공인 특화 자금인데요. 요거는 원래 예전에는 직접 자금이었는데 이제 대리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신청 대상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그래서 대출 한도는 운전자금 연간 1억 원, 시설은 연간 5억 원. 그리고 기간은 5년, 8년. 그리고 금리는 기준금리의 0.6%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요거 조금 낯설 수도 있는데 민간 투자 연계형 매칭 융자라고 해서 신청 대상은 요 소공인에서 지정한 전문 운영 기관을 통해서 투자금을 지원받고 선투자 추천서를 받은 소공인만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도도 커요. 연간 민간 투자 금액의 5배, 그리고 5억 원 중에 낮은 금액이 우리가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기간은 8년, 그리고 금리는 기준금리의 0.4% 더한 변동금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받을 수 있는 정책자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으로 중진공인데요. 요 접수 시기는 1월 2일 목요일부터 그리고 자금 소진 시까지 매달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대출 방식은 대리대출, 직접대출이 가장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 6가지로 나뉘고요. 혁신창업, 신시장 진출, 신성장, 제도약, 긴급 경영 안정, 밸류체인 안정화 자금. 이렇게 총 6가지인데요. 먼저 이 혁신 창업 사업화 자금, 이걸 먼저 보시면은 첫 번째로 창업 기반 지원 자금인데요.
요거는 대리대출, 직접 성장 공유형, 투자 조건부 이렇게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대상 같은 경우에 이제 일반 요거는 이제 가장 많이 신청하시는데요. 창업자가 업력 7년 미만 예비 창업자 포함, 그리고 신산업 분야 같은 경우는 업력이 10년 이내인 업체만 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대출의 한도는 운전자금은 연간 5억 원, 시설은 연간 60억, 대출 기간은 5년, 10년이고요. 금리는 이제 기준금리 플러스 0.3%인 변동금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창업 기반 지원 자금이라고 해서 직접 자금으로 이제 집행을 해주고 청년 전용 창업 자금이라고 해서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이면서 업력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만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점 지원 분야에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인 대표들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출 한도는 기업당 1억 원이고요. 제조업이랑 이제 중점 지원 분야는 2억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출 기간은 6년, 그리고 시설은 10년이고요. 대출 금리는 고정금리의 2.5% 이렇게 예정입니다. 자, 두 번째로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인데요. 신청 대상이 총 9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본인이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해당이 안 된다면 올해는 좀 어렵지만 뭐 내년 아니면 내수년에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는 특허, 실용신안, 그리고 저작권 등록 여기 2번 보이시죠? 요거를 조금 중점적으로 준비하시는 게 아무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국내외 대학이나 연구기관, 기업 거기서 있는 그 특허를 받으시면은 또 우리가 신청할 수가 있겠고요. 대출 기간은 운전자금은 5년, 시설은 10년이고요. 한도는 이제 5억 이내에, 그리고 시설은 30억 이내고, 혁신 성장 분야 같은 경우는 이제 2배 가능하다. 그래서 혁신 성장 분야는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AI나 이제 소부장, 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신시장 진출 지원 자금인데요. 첫 번째로 내수기업 수출 기업화라고 해서 이것도 직접 자금인데 신청 대상은 수출 실적이 10만 불 미만인 중소기업입니다. 그래서 최근 1년간 직간접 수출 실적을 합계로 보고요. 그래서 수출 초보냐, 그리고 지원 사업 참여 기업이냐, 기술 수출 기업이냐, 요거에 따라서 나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출 기간은 5년, 그리고 한도는 연간 5억이고, 금리는 고정금리나 기준금리 변동으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수출기업 글로벌화 자금이라고 해서 요거는 수출 실적이 10만 불 이상인 업체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운전자금은 5년 이내, 시설은 10년 이내고요. 한도는 운전 10억, 시설은 30억. 그래서 변동금리. 자, 다음은 신성장 기반 자금 중에 혁신성장 지원 자금인데요. 요거는 정말 많이 신청하는 자금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신청 대상이 일반 한번 보시면은 업력이 이제 7년 이상인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창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력 7년 미만의 중소기업이 포함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신청을 하십니다. 그래서 대출 기간은 운전자금은 5년 이내, 시설은 10년이고요. 한도는 이제 각각 5억 원, 60억 이내고 이제 변동금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협동화 자금 같은 경우는 공동 생산 시설 그리고 원자재 공동 구매 등을 추진하는 아래 중소기업에서 3개나 2개의 기업이 협동화 실천 계획을 승인받은 자만 가능하십니다. 대출 기간은 운전자금은 5년, 시설은 10년, 한도는 이제 각각 15억, 100억. 그래서 변동금리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두 번째는 스케일업 금융인데요. 요거는 이제 추후 공고라서 그냥 간단하게만 보시면은 이제 스케일업 투자 수요가 크고 중견기업으로 도약하는 기업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으로는 넷제로 유망 기업인데요. 신청 대상은 이제 그린 기술 사업화, 저탄소 친환경 제조로 전환을 추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그래서 이 아래 유형 이 6가지 중에 요 그린 기술 사업화나 저탄소 친환경 제조로 추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기간은 이제 각각 5년, 10년, 그리고 5억 원, 60억의 한도를 가지고 있고요. 금리는 이제 변동금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제조 현장 스마트화인데요. 요 신청 대상은 이 아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을 참여하는 기업, 그리고 이 ICT 기반으로 해서 자동화 시설을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만 해당이 되고, 대출 기간은 운전자금은 5년, 그리고 시설자금은 10년이고요. 한도는 각각 10억, 100억이 됩니다. 금리는 당연히 변동금리고요. 다음으로는
제도약 지원 자금 중에 첫 번째로 사업 전환 자금인데요. 요 신청 대상 일반 자금을 보면은 사업 전환 계획 또는 공동 사업 전환 계획을 승인받은 업체만 이제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건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업종 전환, 업종 추가, 신사업 추가 등으로 이제 타당성 평가를 받아서 승인받은 업체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출 기간은 운전자금은 6년 이내에, 시설은 10년이고요. 한도는 이제 각각 5억, 100억, 그리고 금리는 변동금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이 있었다면은 이번에는 사업 재편, 산업 경쟁력 강화, 통산 변화 대응, 요게 또 속하는 업체들이 또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사업 재편은 이 사업 재편 계획을 승인받은 업체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산업 경쟁력 강화 같은 경우에는 그 업체 중에 한중 FTA 지원 업종인지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통상 변화 대응. 요거를 좀 확인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통상 변화 대응 지원 기업으로 또 지정된 업체만 신청 가능하니까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대출 기간은 각각 6년, 10년이고요. 한도는 운전자금은 5억, 시설은 100억, 통상은 이제 60억까지 가능하시고요. 금리는 변동금리인데 통상은 2%의 고정으로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조 개선 전용 자금인데요. 요거는 신청 대상이 1에서 3번에 해당하는 기업이 받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진로 제시 컨설팅을 받은 기업 중에 구조 개선 대상 판정으로 받은 업체만 가능하시고, 그리고 이 한국자산관리공사라고 해서 캠코가 있어요. 거기서 캠코 협업 금융 지원 대상인 기업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선제적 자율구조 개선 프로그램에 지원 결정한 이제 기업만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요 아래 사항 중에 해당하는지를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재창업 자금인데요. 이 신청 대상은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중소기업을 설립한 업력 7년 미만의 재창업 기업 또는 예비 재창업자가 해당하는데, 그 중에서 이 아래에 있는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폐업 이력을 보유하고 현재 재창업 기업의 대표여야 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자금 받을 수 있는 업체만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성실 평가한 업체만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출 기간은 운전자금은 6년, 시설은 10년, 그리고 한도는 각각 5억 원, 60억이고 금리는 변동금리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긴급 경영 안정자금 중에 첫 번째로 긴급 경영 안정자금 재해 중소기업 지원인데요. 요거의 신청 대상은 이 소공인에 있는 거랑 똑같아요. 자연재난 그리고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이 또 제출이 가능한 업체만 신청 가능하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대출 기간은 이제 5년 이내, 그리고 피해 금액 이내에서 10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금리는 1.9%의 고정금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일시적 경영애로인데요. 신청 대상을 보시면은 첫 번째로 경영애로 사유로 일정 부분 피해를 입은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에 경영을 다시 정상화할 가능성이 큰 기업만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그 업체 중에 이 경영애로 규모를 봐야 되는데, 이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으로 감소한 기업 또는 대형 사고로 피해 규모가 1억 원 이상인 기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경영애로 사유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한번 확인하시면 되는데, 이번에 새로 추가된 게 이 위메프, 티몬, 인터파크, 그래서 이제 미정산 피해 받은 업체들도 신청이 가능하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시적 경영애로 같은 경우는 이 신청 기한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경영애로 피해 발생 후 6개월 이내 신청을 하셔야 되고, 기간은 이제 5년, 한도는 10억 이내고, 금리는 변동금리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밸류체인 안정화 자금인데요. 요거는 동반 성장 네트워크 론이라고 해서 1월 9일 날 공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매출 채권 팩토링도 1월 9일 날 공고 예정이라서 요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5년도 정책자금 융자 저금리 대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린 이유는 정말 많은 분들이 본인에게 맞는 자금이 뭔지를 몰라서 준비를 못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면은 자금이 없어서 못 받기도 하고 준비를 못해서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돈이 부족하면은 이 마음이 쪼그라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대표님들은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한 자금 받아서 사업하실 때 알뜰히 쓰고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본인에게 맞는 자금이 뭔지를 까먹었을 때 다시 볼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업만사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